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세계에서 정말 기발하다고 소문난 아이디어, 바로 지수 메커니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끼리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색깔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뭘 골랐는지는 절대 비밀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사실 방금 드린 자동차 색상 질문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분석에서 마주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게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요. 한쪽에는 데이터 유용성,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뭔가 쓸모 있는 정보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즉 데이터 속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지켜주려는 목적이 있죠. 이게 참 유용한 답을 얻으려고 깊이 파고들수록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이 커지고요. 반대로 프라이버시를 너무 꽁꽁 지키다 보면 데이터가 그냥 무의미한 숫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섹션, 숫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존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나? 왜 하필 자동차 색상 같은 질문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숫자 데이터를 보호할 때는요, 아주 흔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라플라스 메커니즘 같은 건데, 원본 숫자에다가 일부러 약간의 무작위 노이즈, 그러니까 오차를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그룹 평균 나이가 30살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그냥 30살이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29.5살이나 30.2살처럼 살짝 바꿔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확한 평균은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인 값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는 써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평균 나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하는 단어잖아요. 파란색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오차를 더하죠? 파란색에 0.1을 더해서 파란색 0.1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이 막다른 길에서 짜잔 하고 지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가중치가 부여된 복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수 메커니즘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요. 이 까다로운 문제를 정말 우아하게 풀어내거든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부여된 복권 추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딱 맞는 비유거든요. 자, 그럼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지수 메커니즘을 좀 딱딱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선택지,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 같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고르는 프라이버시 기술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더 좋은 답, 즉 인기가 더 많은 답일수록 뽑힐 확률을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확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비밀 선거라고요. 누가 1등을 했는지는 대략 알려주는데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선거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복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럼 이제 이 특별한 복권, 이 비밀 선거가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딱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첫 번째는 유용성 함수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각 선택지가 얼마나 좋은지 점수를 매기는 득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 10표, 빨간색 5표 이런 식으로요.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감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딱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바꿨을 때 전체 결과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파란색을 골랐다가 아니다 빨간색으로 할래 하고 마음을 바꿔도 전체 점수 차이가 딱 1점만 나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선택이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막아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유용성 항수를 써서 실제 득표수를 계산해 봤다고 쳐요. 그럼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네요. 이게 바로 아무런 프라이버시 장치를 걸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데이터, 진짜 유용성 점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지수 메커니즘이 마법을 부리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파란색이 최종 결과로 뽑힐 확률이 예를 들어 70%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등인 빨간색도 20% 확률로 뽑힐 수 있고 심지어 꼴찌인 은색도 10%의 확률로 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등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길 확률이 제일 높을 뿐이죠. 바로 이 혹시 하는 작은 불확실성 덕분에 최종 결과가 파란색으로 발표되더라도 그럼 저 사람이 파란색을 골랐구나 라고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거죠. 자, 5번째 섹션, 이론에서 현실로입니다. 그럼 이런 똑똑한 방법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일까요? 천만에요. 실제 세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품 개발이에요. 스마트폰 회사가 다음 모델의 카메라 성능을 높일까? 아니면 배터리 시간을 늘릴까?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들한테 물어보긴 해야겠는데 누가 뭘 더 좋아하는지 개인정보는 알고 싶지 않을 때 바로 이 지수 메커니즘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복잡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거나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안전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궁극적인 핵심.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수 메커니즘의 목표는요, 진실을 아예 숨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파란색이 제일 인기가 많다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100% 확정하지 않고 살짝 불확실하게 남겨둬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에서 쓸모 있는 정보를 얻는 유용성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프라이버시라는 이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과연 우리는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확한 정답에 대한 확신을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